자, 안녕하세요. 교인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라고 한 단어인데, 놀랍게도요, 중학교 3학년 일단은 있죠, 거기 그냥 복사,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추가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나잖아? 그쵸? 그럼 이 강의 끄세요, 그냥. 바로 지금 발 꺼. 농담이고요. 이건 듣긴 들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누가 발열 반응이냐, 누가 흡열 반응이냐, 그냥 이거 예시만 솔직히 암기해두고요. 걔네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이용되는지 요 정도만 암기하시면요. 뭐 솔직히 뭐 이번 단원 뭐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문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물질 변화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다뤄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이 물질의 변화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리 변화라고 하는 현상과 화학 변화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나누는 기준이 뭐냐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그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는지, 즉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냐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 성질이 바뀌려면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화학 반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 물질의 변화는요. 그 물질의 종류 또는 성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모양이라든지 상태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그렇죠? 물질의 종류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요.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학 반응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요 주제는 뭐야? 이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요. 에너지는요. 출입이 되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에너지가 출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거죠.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할 때는요, 대표적으로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학교 때 공부했죠?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렇게 총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요.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 화살표로 그리는 것은요. 에너지를요. 흡수하는 상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고체가 기체가 될 때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요. 보통 주변에 있는요. 열 에너지 형태로 흡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요. 주변 온도 있죠? 주위 온도는요. 감소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체가 고체가 될 때는요. 에너지를 뭐 하게 된다?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열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방출하게 되므로 우리가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요,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은 발열 반응,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과서마다 살짝 다릅니다.
어떤 교과서는요, 그냥 에너지를 흡수하면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관계없이 흡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관계없이 발열이다라고 말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화학 변화에서만 나누는 거다라고 정리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 교과서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상태 변화,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현상, 우리가 이걸 녹는다, 다른 말로 융해라고 부르고요. 융해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 뭐 한다고요? 흡수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융해 열 흡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을요, 굳는다라고 해서 응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고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뭐 된다? 방출된다. 응고열 방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액체가 기체되는 현상을 기화, 그래서 기화열 흡수.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액화열 방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 반대로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똑같이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화열 흡수, 승화열 방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마트 같은 데서 배달시키잖아? 그러면 내가 우유를 시켰어, 일러서. 우유는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유를요, 이렇게 뽁뽁이 둘러싼 다음에 거기다가 뭐 같이 넣어주냐면요, 얼음팩 있죠? 아이스팩 같은 거 같이 나눠줍니다. 왜 아이스팩을 나눠줄까요? 얼음이요, 물로 녹을 때 뭘 하게 된다? 주변에 열을 흡수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다. 그러면은 우유를 차갑게 보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면은요, 드라이 아이스 같이 넣어주죠. 마찬가지로 드라이 아이스, 고체죠. 걔가 기체가 될 때, 즉 승화될 때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 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더운 날 마당에 물 뿌리죠. 뭐 물론 마당이 요즘에 없지만 다 아파트 살아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더운 날에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지죠. 왜요? 액체 상태의 물이요, 기체가 될 때 기화열을 주변에서 흡수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한다. 그러면 주위 온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학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각각의 에너지는요, 어떻게 변하고요, 그리고 그런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흡열 반응부터 먼저 볼까요? 자,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부터 먼저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의 에너지 그리고 X축의 반응 경로가 나와 있을 때, 자, 흡열이다. 그러면은 열을 흡수해 오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에너지가 뭐 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뭐가 더 크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에너지가 공짜로 증가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차이만큼을 주변에서 뭐 해온다? 흡수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발열 반응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요,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출한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이 에너지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란 소리죠. 에너지 보존 법칙 따라서 줄어든 에너지만큼은 다른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에너지나 열에너지 같은 형태로 주변으로 방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더 에너지 크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상 뭐 이것도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요 주제는요, 이런 반응의 예시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자, 일단 흡열 반응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광합성입니다.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를 이제 흡수해가지고요, 영양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열 에너지만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빛 에너지 같은 거 흡수해도요,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분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는 순간 흡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뭐 물의 광 분해 이런 말 들어가잖아. 분해라는 말은요, 에너지를 투입해줘가지고요 뽀개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열 반응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물에 녹는 반응이죠. 요게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고요. 우리가 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일회용 냉각팩 이런 거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질산 암모늄이요, 누구랑 반응할 때도요, 수산화 바륨이라고 하는 물질과 반응할 때도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 옵니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또는요, 질산 암모늄 대신에 염화 암모늄을 써도요, 마찬가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요, 전부 다 뭐다? 흡열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발열 반응의 예시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럼 광합성의 반대가 있죠. 누구 있다? 세포호흡 있죠. 그래서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66% 정도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34% 정도는요, ATP라고 하는 분자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깜빡했네. 이거 하나 더 적어야지. 예. 우리가 그 소금 있죠? 소금이 물에 녹는 것도요, 우리가 그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외에서 내가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서 차갑게 보관하고 싶잖아. 그러면은요,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얼음이 녹아버리면요, 0도씨로 유지할 수 있잖아. 더 차갑게 유지하고 싶으면요, 여기다 소금 부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금이랑 물이랑 반응해가지고요, 이제 흡열 반응이라기 때문에 온도가 막 영하 10도까지도요,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까지 정리해 두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세포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연소 반응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연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소랑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렇죠? 네, 이거 말고도요, 우리가 바로 지난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누구?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 약산과 약염기는 안 됩니다. 오케이? 약산과 약염기 같은 경우는 흡열 반응이 되는 이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서 그렇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저기 뭐야? 철이 녹쓰는 반응. 참고로 이 철이 녹쓰는 반응을 이용해가지고요, 일회용 손난로 있죠? 핫팩 있죠? 그거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일회용 손난로 안에는요, 이렇게 철가루랑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질석, 톱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뭐로 둘러싸여 있냐? 부직포라고 하는, 우리가 공기가 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핫팩 뜯은 다음에 뭐 하게 돼? 열심히 흔들잖아. 왜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철가루랑 접촉시키려고요. 그럼 반응해서 뭐가 되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열도 같이 방출되는데, 산화라 부르죠? 산화하는 반응이 잘 되기 위해서 소금 같은 전해질을 추가적으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이용해가지고 일회용 손난로 팩,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 녹쓰는 반응뿐만 아니라 금속과 산의 반응. 그래서 묽은 염산에다가 아연 조각 같은 거 넣잖아. 그러면은 온도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진한 황산을 물에 녹이는 반응 같은 경우도 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한 황산의 용해 반응.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오타가 발생해? 그래서 이런 산이나 강산이나 강연기의 용해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발열 반응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반응. 참고로 이 산화칼슘의 용해 반응을 이용해서요,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거를 제거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그 전투식량 알죠? 그거 일회용 도시락팩 그거 까잖아. 열에너지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굉장히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눈 많이 올 때 뿌리는 거 있죠? 제설제라고 얘기하고요. 제설제의 주성분 뭔지 아시죠? 염화칼슘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반응. 제설제로 쓰이는 거죠. 제설제 반응으로. 그렇죠? 이런 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된다. 잘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1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화학 변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 생명 시스템에서는 광합성과 세포호흡 같은 게 있고요. 물이 증발하거나 아니면은 응축하면서 구름을 만들면서 지구 시스템 안에서 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순환을 하고 있죠. 흐르고 있죠. 그렇죠? 물의 순환과 함께 에너지는 흐른다. 그때 우리가 물이 상태 변화하면서 드나드는 열을요, 숨은 열 또는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했었죠. 그렇죠?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거 이용해가지고요, 그 냉각팩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소금의 용해 반응 같은 거 이용하면은요, 더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 다른 물질들을. 그렇죠? 그리고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연소 반응 이거 이용해가지고요, 우리 난방하고요, 음식 만들 때, 음식 조리할 때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철이 녹쓰는 반응 이용해가지고요, 일회용 손난로, 이런 거에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산화칼슘의 용해 반응을 이용해서 일회용 도시락팩, 그 다음에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반응 이용해가지고요, 제설제, 이런 데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리 변화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출입을 이용한 사례, 대표적으로 냉장고랑 에어컨에 사용되는 용매. 얘가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가 드나드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열 펌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자, 여기 에어컨을 설치해 두고요. 에어컨 밖에는 뭐가 있어요? 실외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작동 원리가 뭐죠? 에어컨에서는요, 뭐가 뭘로 바뀐다? 이제 액체 상태의 용매가, 냉매가 뭘로?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 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기체 상태가 된 냉매는요, 어디로 가서요? 실외기로 가가지고요. 자, 실외기에서 다시 뭘로 바뀌면서 액체 상태로 바뀌면서 열을 뭐하게 된다?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던 열을요, 그냥 외부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냉매라고 하는 놈의 상태가 변하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출입하고 있다. 냉장고도 동일한 원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81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냥 잘 읽어보고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잘 암기하면요, 문제 푸는 데는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이게 끝이에요. 뭐 별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요, 잘 정리해가지고요, 암기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